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이 더위가 4월 말까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일부 날은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얼마 전에 한 싱가포르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그 할머니께서 과거에는 31도 정도가 싱가포르 가장 최고 더운 날씨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막 32도가 되더래요. 사람들이 막 날씨가 너무 더워졌다고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34도가 거의 여름 날씨의 기본처럼, 물론 하루 종일 34도는 아니고 정점을 찍는 게 한 34도 정도가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남아시아는 40도 이상 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등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면서 환자가 많이 생겨서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는 늦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늘어나는 코로나 케이스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사라지고 나서 호흡기 질환에 걸린 어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호흡기 증상으로 여러 명의 학생이 병에 걸릴 경우 교실과 공용 공간의 소독을 더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과 같은 표적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조호 바루는 하리라야 푸아사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는데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하리라야 푸아사를 즐기신 말레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같이 또 대중교통도 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요즘 같은 기간에 착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도 더 많은 외국계 회사들이 싱가포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집값이 다시 내려가기는커녕 더 올라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파시리스 공원에 가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 공원이란 굉장히 아름다운 어린이 놀이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근처에서 독사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이클리스트가 발견을 했다고 하고요. 그 독사를 어떻게 다시 잡아서 다른 데 옮겼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숲이 있는 곳에 가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일 날 이스타나 오픈하우스를 하니까요. 아직 이스타나에 한 번도 방문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주제는 튤립을 주제로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튤립 하면 네덜란드를 떠오르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터키 튤립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사시면서 가든스 바이 더 베이 1년 회원권 가지고 계시는 분은요. 한번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투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들으시고 나중에 손님이 오셨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방학 때 데리고 가서 한두 개 정도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워킹 투어를 진행하다 보면은요.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분들께서 싱가포르는 법이 무서우니까 범죄 같은 게 거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싱가포르에도 범죄는 사람 사는 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마약 관련 범죄도 매번 신문에 나오는데 제가 그냥 다 말씀을 안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거 외에도 다른 범죄들도 있는데 다 말씀을 안 드리는 것 뿐이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얼마 전에 싱가포르 하늘이 굉장히 뿌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헤이즈가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호 바루를 비롯해서 몇몇 군데에서요. 대기오염 지수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101에서 200 사이 API가 건강에 좋지 않은 대기질이었는데요. 조호 바루가 152까지 올라갔었다고 하거든요. 아마 그때 싱가포르도 좀 날씨가 굉장히 뿌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심각한 헤이즈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잠수함이 태평양에서 일본 배를 포를 쏴서 함몰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배 안에 일본 군인들보다 호주 전쟁 포로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1000명 가까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모르고 포를 쏜 거고요.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수장이 된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호주도 이제 슬슬 중국이랑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역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일본 해역 내에서 7,000개의 섬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아마 독도는 이미 그들 섬에 그들 입장에서는 포함을 해놓고 있을 테니까 이번에 7,000개의 추가 섬에는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댓글을 봤더니 남의 나라 걸 너희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오래전부터 그랬잖아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일본이 본인들 구역 내에 들어오는 북한의 스파이 인공위성을 쏘아 떨어뜨리는 계획을 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의 정세가 빨리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방미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미국 본인들이 한국을 견고하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64.3%가 한국이 핵포탄을 개발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찬성을 하고요. 52.9%가 북한이 만약에 핵공격을 우리나라한테 감행을 한다면 미국이 그것을 막고 한국을 도와줄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52.9%였대요. 저는 솔직히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한국을 쐈는데 그게 미국이 도와줄 수가 있나요? 그냥 핵 일단 쏘면 우리나라건 북한이건 이 작은 땅덩이 나라가 다 끝이 아닌가, 아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는 40%의 사람만 그렇다라고 대답했고요. 50% 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이 감수해야 될 위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도 참여를 하긴 했지만 본인 나라는 멀리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그냥 그 나라에 있는 거고 군인들만 와서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도 아주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군인들만 와서 전쟁을 한 거고 본인 나라에서 일어났던 전쟁이라고는 남북전쟁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 나라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게 어떤 희생과 어떤 아픔이 있는 건지 알까 싶거든요. 저도 물론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